안녕하세요. 배우 이진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준비한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사업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를 소개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피치 미술관, 아카데미아 미술관, 바르젤로 미술관 등의 예술작품들과 두오모, 백기오 궁전, 피티 궁전 등의 건축물은 르네상스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문호 단테의 고향이면서 단테의 주 활동 무대였던 이곳 피렌체는 단테의 영향으로 현재 이탈리아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아르노강의 북쪽을 중심으로 발달한 피렌체는 이탈리아 교통의 중심지로 이탈리아를 가로지르는 거의 모든 열차가 피렌체를 거쳐서 이동을 합니다. 피렌체는 중앙역인 산타마리아 노벨라역, 리프레디역, campo di Marte역 등이 있습니다. 피렌체를 관광하실 경우 중앙시장권역, 두오모권역, 백기오 궁전권역과 두 곳의 외곽 지역으로 나누어서 여행을 계획하시면 보다 알찬 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르네상스의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탈리아 예술의 심장 피렌체를 둘러볼까요? 피렌체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역 산타마리아 노벨라역입니다. SMN역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역은 근교 여행을 위한 지방열차부터 도시와 나라의 이동을 위한 열차 등 다양한 열차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그렇듯 수많은 소매치기들과 서명을 빙자한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SMN역은 지하에 상가들이 있어 여행 시 필요한 물건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주변에 패스트푸드점들이 있어 간단한 식사를 하기 편합니다. 역 건너편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외벽에는 여행 안내소가 위치하고 있으니 피렌체 지도나 숙소 안내, 여행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꼭 방문해 보세요. 그럼 피렌체 여행의 출발점에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여행 되세요.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피렌체인들이 즐겨 찾는 식료품을 파는 재래시장과 많은 관광객들이 가죽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가죽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질 좋은 이탈리아 가죽과 이탈리아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저렴한 상품들을 구경하고 구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작은 기념품부터 큰 여행용 가방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끔 바가지 오금이나 중국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쇼핑으로 인해 주의력을 잃은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극성인 장소이다 보니 깊은 주의가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현지인처럼 가격 흥정도 해보고 이탈리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새로운 재미를 한번 즐겨보세요. 피렌체의 중흥과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피렌체의 명문가인 메디치 가문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피렌체의 두오모를 건설한 브루넬레스키가 최초 건축을 하였으며 미켈란젤로가 전면부 파사드를 설계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건축이 취소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과연 천재 미켈란젤로의 손길로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성당의 앞에는 메디치 가문이 사용하던 리카르디 궁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리카르디 궁전은 미켈로초에 의해 지어져 메디치 가문의 궁전으로 100여 년이 사용되어지다가 17세기에 리카르디가로 판매되었으며 지금은 피렌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리카르디 성의 2층의 예배당에는 메디치가의 인물들의 초상화와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한 도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판도를 흔들었던 위대한 가문의 생활상을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산로렌조 성당과 붙어있는 이곳은 신성 구실 주군의 예배당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로 미켈란젤로의 브루넬레스키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팔각형의 예배당은 전 세계에서 가져온 다양한 대리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양한 보석과 준보석 등으로 꾸며진 천장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황홀한 모습입니다. 메디치 가문의 영묘로도 쓰이는 이곳은 미켈란젤로가 설계와 제작한 공간으로 새벽, 황혼, 낮, 밤 등 4개의 시간을 나타내는 조각상이 있으며 로렌초 2세와 줄리아노 2세의 석관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무덤조차도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 브루넬레스키, 도나텔로 등의 손길이 남아있는 메디치가 예배당은 피렌체를 찾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피렌체 종교의 중심인 두오모의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은 11세기 피렌체의 성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팔각형의 건물입니다.
로마네스크의 양식으로 세워진 이곳은 단테의 세례 장소로 유명한 곳으로 흰색 대리석과 녹색의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기베르티가 제작한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기베르티가 설계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미켈란젤로는 이 문을 가리켜 천국의 입구가 이보다 아름답겠느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섬세하고 입체감 있는 조각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10가지 이야기를 조각해둔 이 문의 위에는 세례를 받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단테가 세례를 받기도 한 장소인데요. 집시와 소매치기도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 건물에 감탄하기에 앞서 물건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13세기 말 시작되어 무려 170년 동안의 건축 기간을 가졌습니다. 성당 전체를 감싸고 있는 희고 붉은 대리석들은 그야말로 놀라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4m 가까운 높이를 자랑하는 쿠폴라는 정말 말을 잇게 만듭니다. 브루넬레스키에 의해 제작된 이 쿠폴라는 성당 내부를 통해 입장료를 내면 올라갈 수 있으며 돔 내부의 수많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돔의 테라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돔의 내부에 그려진 천장 안은 바사리의 작품 최후의 심판과 창세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오모의 입구 앞에는 색색의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는 조또의 종탑이 서 있습니다. 조또와 그의 제자 피사노에 의해 만들어진 이곳은 414개의 계단을 올라 테라스로 갈 수 있습니다. 84m 높이를 자랑하는 종탑에서 보이는 두오모의 돔은 더욱더 재미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체력을 잘 생각하여 입장을 결정하세요. 심한 장난은 따가운 눈총과 함께 강제 퇴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즐거운 관람 되세요. 피렌체 정치의 중심지인 이곳은 피렌체 시민들의 데이트 장소로 또 가족 모임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시누리아 광장입니다. 13세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이 광장에는 시청사로 쓰이고 있는 백기오 궁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을 둘러싸며 다양한 노천 카페도 들어서 있습니다. 구찌 박물관도 위치하고 있으니 그들의 장인 정신과 역사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어떨까요? 광장에는 코지모 1세의 기마상과 넵튠 분수가 있으며 유디트, 사비나 여인의 강탈, 다비드 동상, 헤라클레스와 카코스 등의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인 사보나롤라가 교회의 부패와 군주제의 부당함과 싸우다 화형을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메디치가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파치 가문의 인물들이 교수형 당한 장소이기도 한 이곳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피렌체의 정치, 행정 중심입니다. 수많은 사복경찰과 정복경찰들이 상주하며 순찰을 할 정도로 소매치기가 많은 곳이니 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6세기까지 피렌체 공국의 정부 청사로 쓰이던 장소를 코지모 1세가 대대적인 내부 개보수를 통해 메디치 가문이 기거한 왕궁으로 사용하였던 이곳은 백기오 궁전입니다. 1298년 착공한 이 궁전은 현재 피렌체의 시청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메디치가의 권세를 보여주는 내부 장식은 아름다운 조각과 명화들로 가득 차 있으며 통일 이탈리아 시대의 이대 수도인 피렌체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항상 묵묵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백기오라는 이름 그대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피렌체 시민의 마음의 평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사리의 비밀 통로라는 피렌체의 아르노 강을 가로질러 건너편의 피티 궁전까지 이어지는 복도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시의회가 열리기도 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행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위험한 행동이나 기본 에티켓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여행이 주는 즐겁고 안전한 그 본연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관으로 불리는 이곳은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로코코 양식까지 최고의 걸작들을 모아둔 이곳은 백기오 궁전 바로 옆에 위치한 화려한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무실로 쓰이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보티첼리,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다빈치, 도나텔로 등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터파크2의 정보에 의하면 시간을 두고 입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거나 피렌체 시내에 있는 예약센터에 방문하여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으므로 도착을 하다 강제 퇴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술관 입구에 있는 피렌체 출신의 위인들의 조각들과 그들의 손에 혹은 발밑에 있는 도상들과 그들의 업적을 한번 연관시켜 상상해보는 일도 즐거운 일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래된 다리라는 뜻을 가진 베키오 다리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단테가 베아트레체를 만나 사랑에 빠진 장소로 유명하며 일방적인 다리와 다르게 양옆에 귀금속 가게가 늘어서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초기에는 정육점과 가죽 무드질을 하는 상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강의 오염과 악취가 심해 16세기경 귀금속 상가들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르노강을 기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고 있는 이 다리는 백교 궁전으로부터 시작하는 바사리의 통로가 상점들의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다리의 중앙에서는 가끔 거리 공연이 벌어지기도 하니 아름다운 피렌체 아르노강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한 번쯤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메디치가의 라이벌인 피티 가문이 의뢰한 궁전으로 베키오 궁전에 정문만한 창문이 있는 궁전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며 건설되어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이벌 가문을 압도하자며 시작된 건축으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피티 가문은 결국 100여 년 만에 이 건물을 메디치 가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1900년대 초기까지 피렌체의 통치자들의 공식적인 거처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 지금은 피렌체 방문객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역사를 지닌 피티 궁전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시내 중심에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피티 궁전에 뒤뜰인 보볼리 정원은 피렌체 시민들의 피크닉 장소로 항상 인기 만점입니다. 수많은 나무와 드넓은 잔디밭을 지닌 이 정원은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푸른 녹음에서 즐기는 한가로움은 어떤 장소보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전망대 쪽에 위치한 이곳은 도자기 박물관 등 볼거리가 있으며 여름철 나무 그늘 밑에서 바라보는 분수는 시원함마저 함께 전달해줍니다. 꽃과 나무가 많기로 소문난 피렌체의 고성 안에 위치한 넓은 정원에서 즐겨보는 피크닉. 여행객이 아닌 현지인과 동화되어 즐겨보는 한가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인터파크 투어의 정보에 따르면 자기 박물관이 있는 언덕에서 바라다보는 피렌체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바로 여행 국가 대표입니다. 본인이 머물렀던 자리의 뒷정리는 기본적인 에티켓이겠죠? 다양한 색의 대리석 파사드로 전면부를 마감한 이 고딕 양식의 성당은 13세기 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등 피렌체 출신의 위인들이 잠들어 있어 묘지 성당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성당의 왼쪽 입구에는 단테의 동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새하얀 대리석이 주로 쓰인 건물은 상당히 성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부는 최소한의 기둥만 보이며 도나텔로의 수테고지, 차마부에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십자가 성당이란 뜻을 가진 이 산타크로체 성당에는 단테를 이장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나 아직 라벤나로부터 단테의 유해를 받지 못해 자리만 비워두고 있습니다. 피렌체가 자랑하는 3대 성당 중 하나인 이곳은 피렌체를 방문한 방문객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들러봐야 할 장소가 아닌가 합니다. 피렌체 남동쪽 언덕에 위치한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의 석양을 감상하기 훌륭한 장소입니다. 중앙역에서 10여 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하차를 하면 이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청동 다비드 동상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저녁이면 길거리 공연이나 석양을 바라보며 계단에 앉아 맥주나 와인을 기울이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하지만 내려갈 때는 하차한 곳에서 13번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진 피렌체의 야경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해가 지는 동안 붉게 물들어가는 피렌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석양은 유럽의 베스트 야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인 만큼 소지품 관리는 필수이며 밤늦은 시간 버스의 통행이 끝난 이후 걸어서 내려오는 길이 외딴 곳이라 위험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동행과 함께 방문을 하시거나 너무 늦은 밤 혼자서 방문하는 일은 삼가해 주세요. 혹시 도난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서를 들러 폴리스 리포트 등을 받아두세요. 피에솔레는 피렌체의 북동쪽 언덕에 자리한 피렌체의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중앙역에서 7번 버스를 탑승하여 방문할 수 있으며 종점인 피에솔레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전망대 공원을 올라 내려다보는 피렌체는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해 줍니다. 피렌체가 아닌 근교에 위치한 도시이므로 버스 배차 간격과 막차 시간 등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것이며 시기에 따라 시간이 조정되기도 하니 피에솔레 정류장 근처의 인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작은 도시이다 보니 평화로움이 특징이라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가끔 길을 잃거나 막차를 놓쳐 방황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다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렌체 유명 관광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된 여행, 안전한 여행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더 즐거운 추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럼 르네상스의 상징, 아름다운 피렌체에서 아름다운 이진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봄 비아쪼!